우리 잠깐 쉬었는데 네. 앞서 1부가 아니지 3부 앞서 3부에서 이제 3부까지 했어요 저희. 우리가 지금 3부짜리 반 했네 반. 그만해. 왜 이제. 반이야? 아니구나. 몇 배지? 난 속상하다. 7분의 1 7분의 했는데. 대하 드라마. 24부작 해. 24부작 합시다. 대하 드라마야. 3부에서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 하셨냐면은 아직 다윈 또 안 나갔어. 다윈의 성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가. 이게 지금 네.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야, 너무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지금. 분자생물학은 아직 아니, 여기서는 분자생물학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할 거면 그 DNA의 구조라든가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분자생물학이죠. 그래서 생물학의 기원이나 그걸 이제 화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분자생물학. 예, 분자 단위까지 파고드는 거죠. 그거 재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아미노산을 어떻게 조정했을 때 어떤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 한 1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큰 줄기로 설명만 하면 48부작 합시다. 48부작. 그런 게 분자생물학이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가 구획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세포생물학이고 또 뭐 어떤 호르몬이 발현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고 뭐 어떤 병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제 생리적인 거잖아요. 생리학. 그건 생리학이고 이제 생물학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생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것을 이제 치유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의학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계열이 있더라고. 서열이 있고. 어렵다. 어제도 우리가 그 생긴 대로 살고 싶은데 금광을 캔 기분이야. 이걸로 48부작 합시다. 하지 마. 자기들이 안 한다고 막말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지 않아요? 칭찬하는 것처럼 하지 준비해주신 마.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다들 하기 싫어가지고 인간들. 어쨌든 그래서 유전에 대한 성과에 대한 얘기 먼저 해주시면서 우성, 열성 그리고 획득 형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얘기를 해야지. 다윈, 성선택. 네. 이것도 기대되는데 그죠?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 일단 지난주에 뭐 했었냐면 정신 능력이 이제 진화한 거에 대해서 설명했고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제 사회적인 능력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강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정신적인 진화 폭이 컸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질문하시거나 이제 내용 주신 분들 중에서 피드백 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살펴보니까 인간만이 정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윈도 하등 동물이나 인간이나 누구나 똑같이 정신작용을 보이는데 인간이 그냥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양적으로 훨씬 더 크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 우리 그 얘기 했었죠. 네네.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고 인간만이 마치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체적인 거에 대한 기원,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중요해지는 게 성선택 개념이에요. 인간에서. 네. 인간은 이제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정신적 능력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다른 건 아니, 질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치, 양적인 차이만 있다. 네네. 정신적인 거에서. 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압도적으로 인구 증가가 많았었고 그에 따른 자연 선택이 다른 생물체보다 많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신체적인 게 하등동물에서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증거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인간이 여러 동물들과 질병을 주고받아요. 저 이거 메커니즘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천연두, 매도, 콜레라, 소포진 이런 질병을 주고받으면 혈액 조성이 유사해야지만 질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혈액 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구조도 같으니까 똑같은 질병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첫째 증거를 내놓고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이 이른 시기에 이거 지난주에도 설명했었는데 배를 가지고 있을 때 개의 배 하나, 조류의 배 하나, 인간의 배 하나, 파충류의 배 하나 보면 일반 척추동물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말하는 거죠. 네, 외형적으로. 그래서 뭘 얘기했었냐면 꼬리뼈가 지금 인간은 없어서 이제 마모된 상태로 출생하게 되는데 배 세포에서 발견하게 되면 인간의 꼬리뼈가 다리보다 길고 움직일 수 있다고 했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배가 동일한 거는 같은 이제 그 생물체에서 기원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다윈은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신체 기능의 주기성이랑 다른 생물체들의 신체 기능의 주기성이 달의 주기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일주일 간격으로 끊기게 돼요. 그래서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거는 왜 그러냐면 해안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가 있냐면
예를 들어 모든 생물체 임신 기간 아니면 열이 오르고 내리는 발열 시간, 알이 부화하는 시간 이런 걸 보면 뭐 비둘기는 2주, 닭은 3주, 오리는 4주 뭐 이런 식으로 일주 단위로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 달의 주기성이랑 일치해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래요? 보통요. 네. 인간이 왜 같은 하등 동물에서 모든 생물체가 기원하게 됐냐면 네. 모든 생물체가 전체적으로 신체 기능의 주기성이 달의 주기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바다에서 사는 이제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던 생물체로부터 기원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생리하잖아요. 생리주기라든가. 생리주기나 인간이 출생하는 거나 독실님 주기나 아내분도 이렇게 예민해지는 주기가 달의 딱 주기. 있지 않나요? 독실이도 예민해지는 기간이 매주 그리고 주말. 잠깐만 이게 성립하려면 네.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배란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근데 꼭 꼭 똑같은 게 아니고 주기성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둘기는 2주 만에 알을 부화시키고 타조는 7주 정도 걸리는데 그거는 이제 생물체의 변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주일 단위씩으로 탈락이 이루어지는 거지 주기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7일 단위. 주기가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2주와 7주를 관련 짓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가요? 그거 2주라고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건 14일인 거랑 49일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1주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달을 다윈의 연결시키기는 주장은 어려운 것 같은데. 인류 모든 생명체가 어차피 해양에서 기원했으니까 그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전 형질들이 계속 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다윈은. 뭐 그렇죠. 다윈은 그렇게 주장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근데 지금은 반박되는 건가요? 뭐 처음 들어봐요. 사실 그렇겠죠. 달이랑 네.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처음 들어봐갖고 달의 주기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관찰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것밖에 없었겠지. 주기성이라든가 이런 거. 어쨌거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하등 생물이나 아니면 인간이나 기원이 같다라는 건 지금은 누구나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윈은 처음에 그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근거들을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첫 번째로는 질병을 서로 주고받지 않느냐. 그게 어떤 기원에서 공통된 분모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네. 거였고, 두 번째는 배의 형태를 봐라. 그 배를 보면 똑같아.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 배가 우리 스토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 속에 배세포. 있는 배세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꼬리가 다 달려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들 생체 주기, 달과 어떤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듯한 생체 주기를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간과 하등 동물이 기원이 같았다라는 것의 증거이다라고 네. 말하고 싶다는 거지. 라고 그렇죠? 그렇죠. 주장을 했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면서 비판도 있고 논쟁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다윈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비슷한 것이 있었다는 거야. 네, 그리고 뭘 하냐면, 이게 저 처음 한 사실인데, 태아를 관찰해보면, 태아가 이제 출생하기 이전에는 목에서 이렇게 아가미 같은 구조가 있대요. 헐. 근데 그걸 다 이제 그림으로 그려냈는데 다행히 그 목 부위에서 갈라진 틈에 아가미가 존재하고 또 인간의 허파의 기관은 그 어류에서 부레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진짜 그래?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은 스위치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그때는 아직 스위치가 안 꺼졌으니까 막 그런 불에 같은 걸 막 만들다가 나중에 스위치가 꺼지면 그러면 이제 폐로 바뀌는 건가? 그 모양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아가미가 이게 적용이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 태아의 경우 배아 상태라든가 태아 상태일 때는 성기의 모양 자체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애 때는. 맞아요. 그때 이제 호르몬의 그 Y 염색체에 있는 남자만 있는 염색체에 의해서 호르몬의 작용에 따라서 성기의 모양이 여성의 성기 형태가 될 것인지 남성의 성기 형태가 될 것인지가 그때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되지. 모양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실 타고나기로는 수정란 상태에서부터 이미 여아가 될 것과 남아가 될 것이 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그것이 발현하게 되는 거는 적정 시기가 돼야지만 발현이 된더라. 그럼 그 이전에는 공통적인 모양이 나타나더라. 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외연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물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걔네들도 마찬가지 어떤 그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기 전까지는 모양이 비슷할 것이다. 또 꼬리가 긴 거 그대로 있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그 아가미가 될지 뭐가 될지 허파가 될지도 결정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기원이 같다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세포가 기원이 되고 어떤 애들은 네. 이 스위치가 켜지면 허파가 될 것이고 이 스위치가 켜지면 아가미가 될 것이고 그렇군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배발생 초기 암컷이나 수컷이나 모두 인간도 동일하게 생시선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기반했을 때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 먼 우리의 조상들은 자웅동체, 무성생식하는 자웅동체였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다윈은.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들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특징적으로 처음 분화되기 이전에 조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보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이제 하등 동물로부터 유래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우린 다 자웅동체였고 어감이가 있었다. 네. 그렇죠. 꼬리뼈도 배 상태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그래서 이러면 하등 동물부터 이제 인간이 유래됐다 이런 증거를 대요.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무수하게 아니면 생물체가 그렇게 다양화졌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같은 기원인데 다른 생물들, 예를 들어 뭐 어류, 파충류, 뭐 양서류랑 인간의 포유류, 척추동물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무수한 변화를 겪고 있냐라는 원인으로서 다윈이 성선택이 작용한다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해요. 네. 그래서 성선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동일한 개체에서 한 개체만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성의 개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성이면 남성 중에서 독실림만 갖고 있는 성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신의 굵은 허벅지, 네, 키가 크고 키가 커. 네, 이게 번식이나 생식에 영향을 주는 거를 성성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모든 남자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독실림만 이제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꼭 단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네네. 이 부류가 예를 들면 최 사장님은 손이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이런 것들. 또 손을 보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성선택이야? 네, 성선택이에요. 그래서 성선택 결과 뭐가 특징적으로 드러나냐면 2차 성징의 특징들이 결정돼요. 2차 성징이라는 거는 생식 능력과 상관없는 이제 암컷이든 수컷이든의 성적 특징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성선택은 어떤 한 개체가 동일 종내에서 동일한 성의 개체들이 갖고 있지 못한 성적인 이점을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적인 이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맞아요. 네네.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길 대머리로 태어났어. 근데 네. 만약에 대머리가 굉장히 섹시한 그러니까 이 암컷한테 대머리인 남자가 굉장히 섹시하게 보였었다면 그 사람은 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성선택이랑 다윈이 자연선택 개념을 얘기하는데 구별을 해야 돼요. 자연선택은 예를 들어 김도인이다 그럼 김도인의 네. 죄송합니다. 김도인의 생존에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는 게 자연선택인 거고 선선택은 개체의 생존이랑은 실제로 관계없어요. 번식의 유무랑 관계 있는 특징을 선선택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선호하는 거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성선택의 를 통해서 이제 결정된 구조들은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게 아니고 생식하는데 다른 수컷보다 유리한 거예요. 네네. 공작이 막 엄청나게 화려한 맞아요. 네. 꼬리 깃털을 확 펼치면 예쁘잖아, 걔네들이. 네. 생존에는 불리하지만 불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선택받기 위해서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둘 다 어떤 관점은 똑같냐면 생존을 할 수 있느냐는 건데 자연 선택의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성선택은 말하자면 씨를 많이 남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을 많이 남겨야 그중에 뭐 살아남지. 그러니까. 그치? 내가 정말 강해, 최고 강해. 핵전쟁에서 살아남았어. 근데 살아남은 모든 여성들이 날 선택하지 않으면 내 씨는 끊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슬프다. 존나 강한데 아무도 나를 선택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 씨는 없어. 내가 고자라니 이런 거야? 슬프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생물체에서 인간을 제외했을 때 수컷이 성선택에 의해서 많은 병형을 보여요. 암컷은 이제 성선택적인 2차 성징이 크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수컷에서 많이 발현돼요. 이거를 이제 개체수의 차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저도 이제까지 이 책을 읽었는데도 생물들에서는 예를 들어 어류다 조류다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제 수컷의 개체수가 암컷보다 많기 때문에 암컷이 선택하는 주체여서 수컷이 성선택에 이제 결과가 많이 발현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보통 저희가 여성들이 더 많이 꾸민다고 생각하잖아요. 외적인 그렇죠. 변화가 크니까 인간의 개체수는 여성이 훨씬 더 많고 남성의 개체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겠구나라고 이해했는데 책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윈이 모든 생물에 대한 개체수를 막 조사해요. 근데 변화에 대한 그 비율이 그렇게 일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뭐 항상 수컷의 개체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김도인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근데 그 어떤 특정 종을 보면 남자가 꾸민 애들이 있고 여자가 꾸민 애들이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이 꾸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지? 네네. 그런데 공작새들은 남자가 꾸미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도인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개체 수의 문제다라고 생각했었죠. 네, 그렇죠? 맞아요. 공작새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너무 많으니까 네. 서로 경쟁하게 되고 암컷은 그냥 결정해주면 되니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인간은 반대일 거고. 네. 근데 다윈이 실제로 개체 수를 세 보니까 꼭 그렇진 않다는 거야. 네, 지금처럼 확률 통계적으로 막 명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몇십 년에 걸쳐서 데이터를 그런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항상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마다 선택을 주도하는 성이 있죠. 그렇죠. 네네. 대부분 여자가 많이 선택하지 않아요? 네. 동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인간도 맞아요. 여자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래? 선택 받은 것 같은데. 야, 민호 우월하다. 이나 뭐야? 고양이가 집사를 선택하듯이. 네, 그래 내 마음에 든다. 니네 집에서 살아줄게. 집사예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화마다 다른데 예. 누가 선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근데 예를 들면 사자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컷이 암컷한테 마음에 들게 하려고 갈기를 휘날린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또 갈기가 있으면 굉장히 커서 커 보여서 세 보이고 다른 동료 수컷이랑 싸울 때 그리고 그게 있대요. 목이 이렇게 풍성하니까 정말 목이 어딘지 잘 모르는 거야. 물 때 목덜미를 물어서 죽여야 되잖아요. 진격의 털만 물고 마는 거야. 찔러야 되는데 목 어디 있어 이렇게.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냐면 걔는 암컷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자기가 갈기를 휘날리는 쪽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수컷끼리 전투인 거야. 그치.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하냐면 사실 암컷이 나 좀 사랑해줘요라고 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수컷이 암컷한테 구애하는 동물도 있지만 걔네들은 지가 암컷이 있었으면 자기 내 씨가 아닌 새끼들이 있으면 수컷들은 다 죽여버려요. 맞아요. 물어 죽이고 맞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강제로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동물마다 다른 거 그러니까 성 안에 그러니까 같은 동성 안에서 일종의 선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경쟁을 하는 거고. 경쟁이 일어나는 위너 거고. 스테이크스 이런 거 되는 거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표범 같은 경우도 뭐 바다 표범인가요? 거기서는 거기서는 아예 자기들끼리 일종의 UFC가 벌어지잖아요. 이종 격투기. 그거에 모든 모든 종들마다 그렇죠. 다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치. 이긴 애가 다 취할 수 있는 거야. 제일 힘세고 제일 큰 놈이 짱이야. 그래서 한 그래서 50마리 건들지 않습니까? 예? 그죠. 할렘 얘기를 했던 그쵸. 한 마리가 수십 마리를 건드리고 나머지 수컷들은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찌질하게 어떻게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다가 또 두드려 맞고 왕한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래도 암컷이 많은 경우에 키우는 거, 양육은 암컷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아닌 동물도 있어요. 아닌 동물은 또 책임감이 달라지게 돼요. 수컷이 키우는 경우, 예를 펭귄 같은 경우에도 수컷이 이제 알을 품고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이제 그게 굉장히 좀 형태는 달라지게 되는데 누가 더 오랫동안 키우느냐, 누가 싹 싸지르고 끝날 수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책임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궁금한 거, 그러면 그 다윈이 그 얘기도 하나요? 그러면은 성택에 있어서 주체. 그러니까 성을 선택하는 주체가 암컷이 되고 수컷이 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해?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다윈도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비율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수컷이 예를 들어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어서 암컷이 선택 주도권이 있던 둘에게 상호 이득이 된다는 거, 자손을 번식시킬 때 암컷이 선택할 때도 가장 생명력이 강한 수컷을 선택할 거고 수컷도 동시에 암컷을 만약에 비율 차이가 안 나면 1대1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도 가장 생명력이 높은 암컷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수컷이 선택당하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유를 자꾸 찾아내려고는 해요. 이거를 되게 적용해서 인간 세상에 적용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좋은 외모 혹은 젊은 여자 혹은 뭐 허리가 잘록한 여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 애를 더 잘 낳을 건강한 유전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게 각인되어 있다 얘기하고, 남자도 지금 현대 와서는 돈이지만 과거에서는 어떤 신체적인 능력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 우월한 알파를 원하는 이유도 기왕에 한 명을 낳으면 이제 10개월 동안 임신을 해야 되고 낳은 다음에 몇 년을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고로 우월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 키는 적어도 180, 연봉은 6천.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후손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로 합리화를 많이 또 시키죠. 합리화를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많은 진화 심리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게 당연하다. 비난할 거리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제 심리학과 연결된 게 진화 심리학인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모든 걸 다 설명하죠. 그럴싸하거든. 그죠? 바람 피는 이유도 우리가 4년 정도가 되면 권태기하고 바람을 피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모체가 그 새끼를 충분히 이제 양육시켜서 끝났어. 그지? 그럴 필요 없을 때까지.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정말로 그런가? 싶기도 해요.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엔 가치 판단은 없어요. 확실한 거야, 그거. 그래서 이제 바람 피는 거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 그렇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여자가 남자의 능력을 너무나 밝히는 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설명하는 것과 그것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건 다른 거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설명은 가능한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 그걸 혼동하는 분들도 많이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야, 이거 당연한 거야. 하면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성선택이 변이를 발생시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개체는 선택받고 어떤 개체는 선택 못 받았을 때 그치. 생존을 못 시키는 개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너무 많은 이제 원인들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이 이제 생각하는 지각 능력, 그리고 자신의 취향, 암컷의 뭐 의지, 난 쟤를 선택할 거야. 그리고 뭐 수컷이 과시하는 뭐 사랑에 대한 열정 이런 것과 그리고 수컷 간의 경쟁. 그리고 또 아까 성선택이랑 생존 경쟁, 자연 선택은 분리시켜야 된다고 했지만 생존 경쟁에 영향을 주는 게 성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암컷에 과시하려는 매력을 보이는 사슴의 뿔 같은 거는 사슴의 뿔이 실제로 수컷을 공격하기 위하면 일자로 쭉 뻗는 게 공격성이 크거든요. 찌를 수 있거든. 코뿔소처럼. 네네. 근데 사슴의 뿔이 이렇게 가지치기로 보면 멋있게끔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유기물질을 뿔 성장에 보내게 되고 뿔이 얘네들이 계속 탈락하잖아요. 주기 단위로. 그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옆에 수컷이랑 싸우다 부딪히면 뿔이 엉켜가지고 뿔이 막 뽑히거나 생존에 자기 생명에 위험을 끼치니까 자연 선택 입장에서 보면 저 뿔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존에 불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컷의 사슴들이 이제 발달시키는 뿔은 그 암컷에게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게 큰 거죠. 이것 때문에 성선택에 영향을 주는 2차 성징들은 완전한 성체가 됐을 때 발현돼요. 이제 새끼 때부터 막 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 2차 성징을 발현시키는 거죠. 인간도 그러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그래버리면은 괜히 생존율에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일단 처음엔 살아남아야지. 성선택의 매력을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유체 시기부터 가지고 있으면 제거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성체 수컷이 되면 자손 번식의 이득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잃는 생명력에 대한 잃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거죠. 설령 그땐 죽어도 됩니다. 네. 일단 자기 씨만 뿌렸으면 그다음에 사실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에서 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씨를 최대한 많이 뿌렸으면 그다음에 자기는 죽어도 되는 거야. 유전자 살아남았으니까. 그렇지. 그 2차 성징이 오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한 것도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애가 이제 처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변성기가 와. 겁나 섹시해 막. 어린애가 막 남자인데 변성기가 왔어. 처음부터 태어나서 남자애가 수염도 막 잘하고 그러면서 8등시네 얘가. 이상해. 징그러워.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택을 당하는 이제 개체들이 수컷이기 때문에 암컷한테는 이제 2차 성징이 별 기여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암컷한테도 유전적으로 이제 유전되겠죠. 성적인 특징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암컷은 별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윈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암컷도 뿔이 이렇게 화려하게 날 수 있겠죠. 그런 암컷이 있을 텐데 실제로 뭐 자기 생존 방식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선성택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니까 암컷 입장에서는 그런 개체들은 자연적으로 당연히 소수가 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그 수컷 같은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적었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잉여되는 에너지를 거기다 성선택을 받기 위한 걸로 쓸 수 있는데 모체 같은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에너지를 잉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화에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슴의 경우에는 못생긴 암컷도 아무튼 애를 낳는 거야. 수컷이 얘는 맞아요. 예쁜 꽃사슴 같이 예쁜 애가 있고 좀 별로인 사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컷이기만 하면 아무튼 생식에는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컷은 그냥
싸지르고 끝이거든. 예. 딴 데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예. 물론 아닌 동물도 있고 아닌 동물들은 굉장히 일부일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걔네들도 주의 그쵸. 깊게 하는데 그런 많은 동물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수컷은 씨만 뿌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암컷은 굳이 꾸미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렇구만. 네.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빨리 다 넘어갈게. 앞에 거 하자. 다음 시간에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다음 시간에 할 거. 아니 이거 사람들 아이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난 역대급 방송이라고 확신합니다. 탈퇴하겠습니다 오늘. 네. 48부작. 다 했어요. 인간의 유래 48부작. 저 준비한 거 다 했네요. 네, 다 했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겼고 성성택은 이겁니다. 여자친구가 두꺼운 없는가. 종이씩만 3페이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예, 계속. 그러면 이제, 예. 네, 그래서. 48부작 안 하신다고 지금 막 그러시고. 예. 24부작으로. 24부작. 네. 그래서 이런 성성택적 특징들이 모든 개체에서 다양성을 이제 드러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사슴의 뿔, 뭐 조류의 굉장히 화려한 깃털이나 뭐 색깔 같은 것들, 얘가 어떤 생명력이 강하다는 징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체마다 선호하는 특징이 다른 거예요. 뭐 어떤 진짜 개체는. 신기한 것 같아. 네네. 왜 나는 인기가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네. 선택 당하셨잖아요. 됐지 뭐, 그러면. 이제 죽어도 돼. 아니, 아직은 죽으면 안 돼. 아직 조금만 더 있어야 돼. 후손을 남긴 다음에. 사람들이. 네네. 잘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윈이 책 한 권 분량이 한 400페이지에 이르는 거에 대한 자료를 채집해요. 그래서 뭐 물고기도 저희가 봤을 때 색이 화려하다 이건 알 수 있는데 정말 봤을 때 이상하게 등지럼이나 꼬리에 막 뿔이 솟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생존에는 전혀 쓸데가 없는데 다 그 성성택을 받기 위한 매력 어필의 수단인 거죠. 저희가 봤을 때 징그럽게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징그러운 거고 만약 같은 어류가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심해 어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빛이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 막 형광도 내고 하면서 그걸 유혹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저 위쪽에서 살아 천적들이 있는데 거기다 형광빛 내고 그러면은 걔네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아까 두더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빛이 나든 안 나든 생존에 별로 유불리가 없어. 못생겼든 안 못생겼든 생존에 유불리가 없어. 좋다. 그런 경우에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심해로 가자. 심해로 가자. 네. 결론 심해로. 그리고 다인이 봤을 때 이런 성성택에 대해서 그 감심력이 가장 뛰어난 이제 종이 조류라고 봐요. 왜냐면 조류를 조사해보니까 조류의 색깔 변이나 깃털의 장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시력이 존나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 뭐 색깔에 대한 거, 깃털의 모양, 뭐 그리고 극락조 같은 거는 막 깃털이 날기에 힘들 정도로 막 크고 화려하잖아요. 공작새는 막 대칭이 맞는 그 눈알의 그 무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류의 감심력이 인간보다 덜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봐요. 조류의 네. 감심력. 조류요. 죄송합니다. 네. 공작새도 나나요? 갑자기 궁금해. 파닥파닥 날지. 공작새는 날지는 못하죠. 그래? 네, 그러니까 닭처럼 장기간 뛰는 날 정도죠. 수는 없잖아요. 꽁처럼 어느 꽁은 정도. 조금 날아요. 네. 꽁은 날지. 꽁 사냥하잖아.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드러난 것들이 이런 거예요. 뭐 색깔, 뭐 모양, 장식적인 거, 목소리, 그리고 냄새. 뱀 같은 경우 파충류에는 그 향기선이 있어가지고 그 향기를 통해서 특유한 채취를 분비시키면 이제 암컷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런 것들이 다 성성택을 위한 매력 구조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넘어오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저희는 인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백인은 우월하고 뭐 동양인이나 아프리카 쪽은 조금 열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종의 다양성이 이렇게 벌어진 게 성성택의 결과라고 봐요. 다인은 어떤 우열의 열등한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게 아니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인간만이 지구 전 지역에 분포해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마다 환경이나 그 어떤 집단에서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다 달랐을 거라는 거죠. 조금씩. 성선택이 달라지면서 네, 모양도 네. 달라지게 된 거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여성이 인간에게 오면 여성이 훨씬 더 화려하고 치장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문명화된 사회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고요. 이 원시 사회나 미개인들을 보면 남자들도 굉장히 화려하게 외모를 꾸며요. 그러니까 꼭 인간 사회에서는 원시 부족들 보면 남자들이 춤도 엄청 맞아요. 많이 추잖아.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인간은 신체 구조를 변화시키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생물체들처럼. 그러니까 미개인들, 그 원시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성선택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외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기이하거나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맞아요. 자기 신체를 훼손시키는 특징들이 발생해요. 턱에다가 뭐 구멍 뚫고 이런 거 본 거 같아요. 뼈도로 같은 걸 맞아요. 차고 있거나
네. 일종의 오늘날의 성형수술 같은 거네. 맞아요, 양악 맞아요. 같은 거. 그렇지. 네. 정말 그러네요. 네. 목숨을 걸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치. 네. 예전에 그때 뭐 중국에도 전족을 했다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미개인들이 기형적으로 손상시키는 게 자기 얼굴 특히 그리고 몸 보이는 신체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다른 생물체들이 하는 성선택이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는 섹스 거죠. 어필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인종 간의 외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성선택의 결과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윈도 뭘 생각했냐면 기후나 환경 때문에 인종이 이렇게 많이 변화됐을 거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에 흑인이 많은 거는 그 기후에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이고 뭐 알래스카나 북극계열면 백인이 많은 거는 그 기후에 적합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다윈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후적인 특성이랑 얼굴 피부색이랑 별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연관시키게 됐냐면 이게 성선택의 논리랑 똑같을 거다라고 연관시키게 돼요. 그렇구만. 네네. 근데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치 판단은 안 들어간 거죠. 가치 판단 안 그렇죠. 들어가죠.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이걸 갖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뭐 전족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사실 비판받을 만한 그런 문화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 문화 상대적으로 봐야 되나?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할 때도 모든 동물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만약에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그런 식으로 자연에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는 좀 다른 종류의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제 끝입니다. 끝입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네. 끝내.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끝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자연 선택 얘기를 하다가 맞아요. 그것만으로는 이 수많은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다윈이 강조한 것이 이 성선택 네, 맞습니다. 네. 이 얘기죠. 네.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지? 그러고. 난 그래서- 궁금했거든. 왜냐면은 유전적으로 그 환경에 의해서 막 바뀌는 게 아닐 텐데 왜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왜 이렇게 다양한가? 네. 근데 그 다양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자연 선택뿐만이 아니라 성 선택이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와, 재밌네. 일단 김도인이 24부작 안 하려고. 그렇죠. 분명히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막 끝낸 것 같은데. 게시판에서 더해주세요 폭발적으로 해주시면 혹시 한 번 정도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주세요. 저 책에 3분의 우리에게 1도 휴식을 안한 것 주세요. 같은데? 네. 일단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했었냐면은 수고하셨습니다. 3부에서 현재 유전에 대한 성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성과 열성, 그다음에 획득 형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고 4부에서는 이제 성선택과 관련된 다양성이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대한 걸 진화론 쪽 관점에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5부에서 맨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분 뭐 하나요? 또는 사회 진화론 이런. 좋다. 괜찮네요. 진화심리학 이런 거. 일단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생물하지 뭐, 그죠? 재밌으니까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 한 마디씩 한 다음에 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한마디 빨리 할게요. 예.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유전자에서 지금 두 개를 말씀하셨어요. 유전을 말씀하실 때 자연 선택을 말씀하셨고 네. 성선택을 말씀하셨고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또 요즘은 어떤 것들이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발견된 것들이 뭐냐면 그래요? 유전적 부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꼭 움직이잖아요.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서 플로팅. 드리프트예요. 드리프트. 그러니까 이 뭐냐면 오케이. 그냥 랜덤이라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떤 산에 군집이 생겨나요. 아래쪽에 어떤 군집, 위쪽에 어떤 군집 개체들이 이제 살기 시작해요. 아래쪽은 이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뭐 신개미 코요테가 떼가 살고 살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형태의 애들이 좋은 거고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좀 추워지니까 침엽수림이 생겨나고 거기에 많은 벌레가 있고 거기에 많은 동물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멋지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때 거기에 화산이 폭발합니다. 다 죽어요, 그냥. 다 죽고, 우연히 어떤 개체가 하나 살아남은 거야, 소나무가. 혹은 우연히 어떤 풀떼기들이 살아남은 거야. 그럼 그거는 자연적으로 얘가 더 우수했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용암이 막 흘러내리는데 거기 적응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연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오히려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요즘 생각을 해요. 아하. 창시자 효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 이거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드문 유전 질환, 유전병이 있어요. 근데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 집단에서는 우연입니다. 그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좀 많았어, 비율이. 또 현재도 미국에는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유럽보다 10배 이상 높은데 그게 미국의 환경이 그 유전 질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존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연히 창시자가 그냥 그게 있었던 거야. 신대륙에 건너간 사람이 하필이면 그 사람이었어. 하필이면 그랬던 거야.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새로운 무인도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키가 컸어, 그냥. 그럼 거기에 후손들이 다 키가 커.
그거는 얘네들이 키 큰 사람들이 유리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우연히 어떤 유전적으로 한쪽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지역의 공룡들은 죽어서 석유가 되고 한반도의 공룡들은 석유가 안 됐죠. 예?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 거야? 뭐 같은 랜덤한 효과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랜덤의 효과가 그렇게 유전적 부동까지도 요즘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요. 그 성선택과 자연선택, 유전적 부동. 나비 효과 같은 거네. 되게 사소한 차이인데. 맞아요. 그거예요. 나비 효과. 어떤 데는 두바이가 됐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됐죠. 예. 예. 심적으로는 동기. 알겠습니다. 맞아. 그 사람들. 그것도 재밌었네, 그죠?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저는 이제 졸면서 계속 들었는데 일어나 진짜 졸려가지고. 아니 저는 오늘 되게 열심히 피곤해가지고요. 네. 그 생명 현상의 영역에 너무 신기한 게 많아서 이게 과학적으로 다 해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직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겸손하게 우리는 공부하면서 살아야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피부는 좋아지고 성선택 받아가지고 피부 좋아지고 맞아 진짜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진화적 관점에서는 여기서부터 더 매력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스위치 끌 일만 남아. 이제 그만 배가 나오시고 아저씨 모드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수명을 다했어. 김도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했었던 얘기랑 똑같은데, 이게 인간의 유래나 종의 교훈 이렇게 읽으면서, 보통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전제하자. 인간은 존엄하다. 이거는 뭐 기본권적으로 천부인권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거다 하는데, 과학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읽고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개체, 다른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한 존엄의식을 느꼈어요.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시간 동안 물론 우연적인 선택도 반영됐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됐으면 지금의 생명체나 지금의 인간이 구성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다 겹쳐서 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생물체도 있다 했을 때 굉장히 존엄한 의식이랑 되게 그런 숭고한 감정? 전 종교인이 아닌데도 그런 거 느껴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반대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그러니까 나도.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 우연적이고 어떤 필연적이지 않았던 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 자체가 왜냐면 숭고하다. 저는 우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제발 김도인한테도 악플 좀 달아주세요.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근데 아니 궁금한 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 모든 개체들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인간만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도 혹시 동의하세요? 그렇게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치가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만약 다른 생물체도 그런 환경이나 똑같이 노출되어 있으면 똑같은 진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명이 라는 것이 숭고하다. 네. 그렇죠. 어쨌든 훈훈하네. 일단 과학 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음에 과학은 독실이가 준비하고 계시죠? 네. 오늘 제가 한 거였습니다. 꺼져라고. 우리 순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순위를 내리기 위해서 미적분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사실 농담으로 그런 거 해갖고 사람들 다 재워야지 생각했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놀랐어.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과학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엎드릴 수 있게. 네.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